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플로립에서 한글 폰트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플로립은 저희가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 툴인데요. C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매플로립을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매플로립에서 한글 폰트가 깨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한글 폰트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노트북 안에 그리기 위해서 매플로립 인라인을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어요. 매플로립과 파이플롯, 폰트 매니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폰트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엑시스 유니코드 언더바 마이너스는 false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요. 기본 폰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글이 깨져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글로 적어준 타이틀이나 Y 레이블, X 레이블이 다 깨져서 보이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설정 파일이나 캐시 파일 위치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플로립 버전을 2.1.0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설정 파일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매플로립의 위치 정보를 알았으니 터미널로 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폰트 리스트 제이슨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맥O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 폰트를 재설치를 해주었을 경우나 아니면 새로운 폰트를 설치해 줬을 때 이 폰트 리스트에 그 해당 폰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폰트 리스트는 폰트를 설치를 하고 매플로립을 실행을 시키면은 다시 쓰기를 하는데 캐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삭제하고 그 다시 쓰게 하는데 저는 그 변화를 알고 싶어서 그 백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변화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나눔 고딕을 설치를 했는데 열어서 나눔 고딕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눔 서체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서요. 네, 설치된 폰트를 한번 지금 제이슨 파일 열어봤던 폰트들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197개가 설치되어 있고 파인드 시스템 폰트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OX10 인스톨드 폰트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10개만 출력해보면 이런 폰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10개의 폰트명만 출력을 해보면 네, 이런 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찍어보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나눔 고딕을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눔이 들어간 폰트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나눔 서체들이 이렇게 설치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폰트 프로퍼티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RC 파람스를 사용한 파람스로 전역 글꼴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1번에 2번의 방법을 그 설정 파일에 직접 설정해 주어서 주피터 노트북이 다시 재실행을 시키더라도 그 폰트를 디폴트로 읽어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처음으로 폰트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른 폰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타이틀이라든지 X, Y 레이블의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 폰트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폰트 프로퍼티를 활용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타이틀이라든지 X, Y 레이블에 이렇게 폰트 프로퍼티스로 이 폰트 프롭에 담아준 그 폰트 프로퍼티 항목을 지정해 주었더니 이렇게 폰트가 표시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폰트 패스를 가져와서 그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C 파람스로 전역 글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노트북에 디폴트 환경 설정되어 있는 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RC 파람의 폰트 사이즈와 폰트 패밀리를 읽어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제 노트북에 있는 그 세리프가 있는 폰트, 없는 폰트, 고정
폰트는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폰트의 서체를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20으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눔 브러쉬로 설정된 폰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와 다른 점은 이렇게 폰트 프로퍼티스로 각각 레이블이라든지 타이틀 항목에 이 폰트 프로퍼티스를 지정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RC 파람으로 설정을 해준 이 폰트들이 각각의 그 폰트들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려준 노트북이네요. 네,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폰트가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RC 파람 대신 그 폰트 프로퍼티와 R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폰트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get name 하게 되면은 서체의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체의 이름을 찍어봤더니 나눔 발음 고딕인데 이 나눔 발음 고딕을 여기 패밀리에 지정을 해주고 그 그래프를 찍어 주었더니 이렇게 폰트 프로퍼티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이 폰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트북을 다시 재시작하거나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켰을 때도 이 폰트들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게 하고 싶을 때는 설정 파일에 적어주면 편리한데요. 일단 설정 파일 위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설정 파일 위치를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터미널로 가도록 할게요. 터미널에서 이 설정 파일을 열고 폰트를 찾으면요. 네, 여기 폰트 항목이 있는데 네, 이 파일들을 이제 커스텀하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미리 나눔 고딕이라고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주석을 풀어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면요. 네, 여기서는 아마도 위에서 지정해 주었던 파일들이 폰트들이 캐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려면 새로 노트북을 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래프를 새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노트북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폰트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마이너스 항목들이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마이너스 항목이 깨지는 거는 위에서 지정을 해 주었던 이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위에서 해주면 네,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데이터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을 재시작하더라도 네, 폰트가 예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 내용은 제 GitHub 계정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 위치는 이 비디오 하단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